혈당 그래프가 쭉 솟아서 떨어지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게 이제 스파이크가 되는데요. 몸 자체가 무기력해지거나 피로감이 오는 이런 증상이 주로 생길 수가 있고요.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불안정이 생기게 되면은 세포가 소위 빨리 늙게 됩니다. 탄수화물 말고 다른 양질의 음식을 먼저 넣어주는 것이죠. 점심 먹고 습관처럼 찾게 되는 달달한 음료와 디저트부터 먹고 바로 누워버리는 습관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많은 행동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고 있죠. 이러한 식습관의 정착은 최근 젊은 층의 혈당 수치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빵, 탕후루, 수많은 유혹 속에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시대 어떻게 먹어야 치솟는 혈당을 막아낼 수 있을지 식사 후 꾸벅꾸벅 조는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한 의원 김한수 원장님과 함께 혈당 스파이크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선한 의원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수 원장입니다. 당뇨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당뇨에 대한 4가지 유형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를 안 드시거나 당뇨를 좀 졸업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을 주로 빵과 커피로 때우는 날이 많은데 네네. 최근에 이제 아침에 빵 먹으면 안 된다. 심지어 네. 못생겨진다는 기사까지 봤거든요. 네네. 아침에 빵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리가 빵이나 이런 밀가루 같은 종류들은 정제 탄수화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몸에서는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되고 이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반복되면은 몸에서는 잉여된 탄수화물이 발생하고 몸 조직에 지방이 누적되는 거죠. 지방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살이 찌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좀 못생겨진 느낌 이것도 생길 수가 있고 지방 때문에 염증 물질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요즘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장내 세균에 문제가 생기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소화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한의학적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노폐물들이 쌓이고 탄수화물이 잉여되게 되면은 내장기, 내장 지방 우리가 오장육부라 하는 곳에 습담이라는 병리 노폐 사물이 쌓이는데 이게 쌓이면 또 결국은 당뇨병이라든지 담적병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빵이나 밀가루는 가급적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아침 메뉴를 당장 바꿔야겠네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저희가 OX 퀴즈를 통해서 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네, OX 퀴즈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OX 퀴즈 1번. 단백질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다? 네, 이것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자체는 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단백질은 사실 혈당 스파이크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나 일반 환자분들도 혈당 조절이나 이런 몸의 식단 관리에 있어서 단백질 음식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계란이나 콩, 두부, 각종 육류나 생선 같은 걸 드시면은 혈당 부담을 안 주면서도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탄수화물보다는 육류 쪽으로 좀 먹어야겠네요. 예, 육류도 이제 가급적 기름기가 좀 적은 건 좋은데 그래도 탄수화물 많이 먹는 것보다는 육류를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럼 2번.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촉진할 수 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카페인을 먹게 되면 우리가 몸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결국 혈당 스파이크의 빈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개인차가 있게 좀 작용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혈당 스파이크 유발이 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늘기밖에 안 해가지고. 3번. 과일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네, 이것은 X입니다. 과일은 굉장히 단맛이 나는데 과당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과일을 꼽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또 특히나 과일들이 당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사실 혈당 부담도 높고 혈당 스파이크 위험도 높아지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과일을 먹는 시간대가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 밥 먹고 후식을 먹게 되니까 혈당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차라리 아침밥으로 과일을 먹는 게 나은가요? 그 과일의 용량이나 강도에 따라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안 드시면 그래도 좋겠는데 꼭 드신다면 좀 소량을 드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좀 덜 단 과일들 토마토나 사과를 껍질째 먹는 거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좀 그나마 나으니까 이런 것들을 소량씩 드시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다? 네, 이것은 X가 되겠습니다. 염분도 혈당과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짠 음식을 먹는다고 혈당이 높아지고 당뇨가 유발되고가 원칙적으로는 아니긴 한데 다만 현실에서 우리가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사실 혈압에 부담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혈압이 유발될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고혈압이 결국은 대사증후군의 범주에서 당뇨랑 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또 만성적으로는 당뇨 위험이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도 소금기나 짠 음식은 적게 드시면 좋긴 하겠습니다. 5번.
혈당 스파이크가 잦으면 쉽게 살찌는 체질로 변할까요? 네, 이것은 O,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결국은 우리가 혈당이 쭉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도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요. 인슐린이 확 강하게 분비가 되면 인슐린 때문에 혈관에서 지방으로 또 당이 이동하면서 지방이 축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지방이 쌓이는 상황도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많으면 점점 지방이 잘 쌓이고 비만이 되는 체질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방지를 좀 해놔야겠네요. 예,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죠. 네. 6번. 혈당 수치가 같더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잦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 네, 이것도 O가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당뇨가 아닌 분들도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오게 되면은 계속 당에 부담을 주고 결국 혈당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위 당뇨가 생길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뇨 환자 중에서도 혈당 수치는 비슷한데 혈당 불안정성이 크고 스파이크가 작게 되면은 당뇨 상황이 악화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혈당이 높아지고 불안정해지니까 합병증 위험이 또 그만큼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스파이크가 생기는 상황은 무조건 적게 만들수록 좋겠습니다. 저희가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던 부분 네. 다시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개념이 뭔가요? 혈당 스파이크에서 스파이크라고 말하는 게 이 뭔가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걸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식사를 하게 되면은 식후의 혈당의 그래프가 완만하게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는데 반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혈당 그래프가 쭉 솟아서 떨어지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게 이제 스파이크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혈당 스파이크가 당뇨 환자들만 발생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당뇨 환자들도 당연하고 일반인 분들도 음식의 문제나 혹은 몸의 문제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평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하라. 혈당 스파이크의 대표적인 증상이 뭔가요? 네, 급격히 혈당이 올라가는 상황이 혈당 스파이크라고 했는데 혈당 스파이크 상황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혈당이 오르면서 인슐린이 또 따라 분비가 되고 인슐린 때문에 다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이 시기에 몸이 막 피곤해지고 힘들면서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증상들이 극심하게 피곤해지거나 몸 자체가 무기력해지거나 피로감이 오는 이런 증상이 주로 생길 수가 있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식곤증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은 혈당 스파이크 증상은 급격한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이 증상들도 갑자기 확 급속하게 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심 먹고 와서 네. 회사 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졸리면 네. 이제 이거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좀 세게 나타나고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혈당 스파이크 의심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혈당 스파이크의 주요 원인은 뭐라고 짚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정제탄수화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먹게 되면은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몸의 근육량이 너무 적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많아야 혈당을 좀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근육량이 모자라게 되면은 혈당에 불안정이 생기고 그만큼 혈당 스파이크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혈당 스파이크의 이제 위험성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당뇨랑은 엄청 관계성이 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니까 아까 인슐린 문제나 지방이 쌓인 걸 말씀드렸는데 비만도 유발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대사질환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혈당 불안정성 때문에 결국은 당뇨병이 유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합병증에 대한 부분에서 혈당이 불안정하고 스파이크가 반복되면은 몸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말초신경변증, 저린다든지 뭐 발 썩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 이런 문제가 또 유발될 수가 있는 좀 위험한 게 되겠고요. 일반 세포 입장에서도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불안정이 생기게 되면은 세포가 소위 빨리 늙게 됩니다.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얘기를 하는데 세포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심혈관계 질환, 우리가 심근경색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심각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이 몸이 처지고 깔아지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생활에 업무에 이런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얕게 보면 안 되네요. 맞습니다. 쉽게 오기도 하는데 심해지면 아주 심각한 질환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제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스파이크가 오르내리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또 보니까 양배추, 생양배추 2조각을 먹고 밥을 먹어라 네네. 이런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네네. 맞나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흡수 속도가 빠르니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가 위장에 탄수화물 말고 다른 양질의 음식을 먼저 넣어주는 것이죠. 뭐 양질의 단백질, 지금 말씀하신 양배추 같은 질 좋은 야채나 채소, 뭐 식이섬유, 그다음에 양질의 지방 같은 걸 먼저 넣어주면은 그런 것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흡수가 천천히 되니까 혈당 수치도 안 높고 혈당 스파이크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양배추 기억하겠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외에도 혈당 관리에 좋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하면서 음식 얘기, 식단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해주는 것이 혈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혈당이 필요 없게 되죠. 그러니까 혈당의 요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된 상태로 충분히 쭉 수면을 취하는 것이 혈당 안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혈당 스파이크도 예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운동에 대한 부분들인데 핵심은 스쿼트나 막 허벅지 근력 운동처럼 근육을 키우겠다 이 방향이 꼭 안 가더라도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운동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걸어주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몸의 대사의 순환을 올리고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밤 이제 점심 식사 하자마자 회사 근처에 이렇게 산책하는 맞습니다. 것도 너무 좋고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티칭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혈당 스파이크 문제로 이렇게 한의원에 찾아가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혈당 스파이크 자체를 직접 조절한 것은 사실 아까 식단의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하는데 한의원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침치료나 한약치료, 추나치료 같은 걸 통해서 몸의 밸런스를 바로잡게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비위의 기능을 회복한다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 비위라는 게 비장, 위장, 소화기이기도 되고 그 다음에 췌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킴으로써 혈당이 쉽게 움직이지 않게 도와줄 수가 있는 게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간이 실제로 우리 이 인슐린과 탄수화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밥 먹을 때는 식사 양에 의해서 혈당이 조절되지만 안정시에는 간의 작용에 의해서 혈당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떨어진 부분을 회복시켜주면 혈당 안정성이 확보되고 혈당 스파이크도 예방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밸런스를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제때 분비하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는 이런 치료를 주로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뭐 한 가지 팁이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우리가 혈당 얘기를 할 때 음식 얘기를 할 때가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혈당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는 음식이나 운동 이외에도 스트레스나 기력이 떨어지는 것들, 수면이나 컨디션, 몸의 열감,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식단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겠지만은 다른 운동 관리나 컨디션 조절 이런 것들도 해주시는 것이 올바르게 혈당을 관리하고 꾸준하게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 안 되는 이유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용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